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11번 문제도 우리 한글 맞춤법 문제가 되겠어요. 한글 맞춤법 문제고, 자, 어떻습니까?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 될 때, 거센 소리로 적는다. 자, 요것의 예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흔다, 결정타 바로 이 단어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들 때는 아주 줄어들 때는 그냥 줄어든 그대로 적자, 섭섭, 지가 적절하죠. 적절하지 않은 건 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익숙치가 아니라 익숙지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마찬가지로 11번 문제도 우리 사실 너무나도 많이 했던 그 바로 한글 맞춤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와 어떨 때 그 거센 소리가 된 단어들로 적어야 하는지 예, 그 내용들도 이제 제 동영 모의고사 시간에도 했었고 기출 강의 시간에도 했었고 기본의 한글 맞춤법 이 개념들을 정리할 때도 저와 같이 살펴본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제 커리를 충실하게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마 잘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좀 기본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또는 그냥 좀 완벽하게 좀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어지간하면 그래도 우리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법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뭐 알고 다들 준비하시기 때문에 11번 문제 어렵지 않게 다들 풀어내시지 않았을까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11번 문제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2번 문제 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가볼게요. 방송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해서 의미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 언어의 무슨 성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변했다. 자, 우리의 역사처럼 언어도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 역사성이 되겠죠. 역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성이다라고 하는 니은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적절하고요. 2번 나와볼게요.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 시계를 뭐 책상 아니면 뭐 자명종을 침대 뭐 이렇게 바꾸어서 저와 같이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언어의 어떤 특징? 언어의 사회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리을은 어때요, 여러분?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다 볼게요. 종이가 찢어졌어 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 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슨 성? 창조성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라해 볼게요.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은 한국어에서 오늘, 영어에서는 today라고 한다. 자, 이건 뭡니까? 뜻은 같은데 소리가 달라버리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러한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엇? 예, 자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라의 내용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다음 몇 번 여러분? 4번으로 찾으시면 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예, 4번이 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특성은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에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고 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나 기출을 통해서도 언어의 특징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앞부분은 또 다들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2번 문제도 뭐 거의 오답 없이 아마 문제들 여러분들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가 되겠고요. 우리가 독해 강의 시간에 절정 같이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이 이육사 시인의 절정은 절정의 이 특징은 이제 문장의 이 그 어조들이 굉장히 그 남성적 어조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의지적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을 이제 좀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가 되겠다. 그리고 이 시의 시적 배경이 언제 일제강점기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구성이 기승전결의 구성이 뭐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대어로 옮겼을 때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 매운
계절에 채죽은 이제 채찍에 갈겨 적절하고요. 그렇죠?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마침내 니은 적절하고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라고 하는 거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자, 기본형이 이제 제기다라고 하는 건데 겨우 디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껴 디딜이 얘가 이제 틀린 현대어가 되겠습니다. 제겨 디디다 한 발 겨우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옳은 현대어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13번 문제도 우리 독해 강의 시간이나 아니면 또는 264 시인,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이번에 그 2019년도 서울시에 기출되었던 현대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시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264 시인의 절정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푸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우리가 품사 판별하는 문제고요. 제가 기본 시간에도 그랬고 동양 모의고사 시간에도 그리고 또 기출 강의 시간에도 우리가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거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형용사와 동사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본형의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 또는 니은이 붙을 수 있는가 아니면 또는 관형, 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했다? 가능한 애들 우리가 동사라고 했고요. 이 가능하지 못한 애들, 이 결합이 안 된 애들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가 젊다 그리고 또 늙다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을 때 두 개의 단어 품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제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왜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는다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본다? 얘는 형용사입니다. 이 품사는 형용사고요. 늙다는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내가 니 때문에 늙는다 진짜 늙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늙는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는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그렇죠. 가능한 것을 제가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여러분 뭡니까? 동사. 그러니까 왠지 젊다와 늙다 같은 경우는 둘 다 상태 뭐 이런 걸 나타내 둘 다 형용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늙는다는 우리가 동사로 판별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품사가 다른 하나 찾아보면 되죠. 자, 밝구나, 밝단다, 밝은 어때요? 여러분 1번과 2번과 4번은 모두 는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주 밝는구나, 아주 밝는단다, 아주 밝는 사람이 안 되죠. 하지만 밝는 대로,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3번은 밝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밝는 여러분 뭡니까? 품사가? 그렇죠.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사가 다른 하나 얘는 동사고 얘와 얘 이 세 개는 뭡니까, 여러분? 형용사로 보시면 해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 계신 분은 14번 문제 풀어내시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형용사와 동사 판별하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잘 들어 계신 분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또 봐도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는 내용들을 봐도 이 내용들은 최소 2회독 이상 하신 분들은 잘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4번 문제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풀어내시고 좀 공부가 아직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개념이 좀 놓치고 가셔서 그러니까 몰라서 이해가 안 가서 아니면 또는 뭐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국어 시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만 머릿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까다로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이제 박완서님의 그 여자네 집 작품의 한 부분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나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가 올해 1회 그 문제가 조금 이제 뭐 논란거리도 좀 있다 보니까 이번 2회 문제는 6월에 치러졌던 이번 2회 문제는 좀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이렇게 뭔가 내용들도 문제들도 좀 이렇게 논란
논란거리 업계에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여름 작가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신앙송회를 한 적이 있다. 자, 신앙송회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 자,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어요.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고 내가 무어 소리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 지금 누가 시를 원로들이 시를 낭송한다고 했으니까 기억에 들어가는 건 원로다라고 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겠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바로 1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북한 돕기라는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반질반질하진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니은이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낭송하고 싶은 뭐가 있었다. 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로 소리 듣는 건 좀 그랬지만 어쨌든 내가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시를 낭송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답은 여러분 몇 번? 예,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5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 해도 그 여자네 집이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기출 강의를 통해서도 한번 봤고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한번 봤고 그리고 독해 강의를 통해서도 또 한번 같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왠지 좀 익숙한 데다가 그리고 또 그 내용들 좀 기억이 안 나시더라 해도 이렇게 문장들을 읽으면서 맥락을 통해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5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 문제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어중간한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15번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비추신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 자,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예,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에 비해 완곡함은 뜸을 들이면서 애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뭐가 완곡함이 틈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거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무엇을 준다? 공간을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틈, 공간, 유사한 의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읽으면서 문맥을 통해서 파악 가능하죠, 여러분. 예, 곱씹어 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 이거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 완곡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예, 가능하시겠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갈진데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인간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틈과 공간과 여지 즉 완곡함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 어렵지 않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내셨습니까? 예, 찾아낼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다 사는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세상이 비록 이런 세상이지만 요렇게 하면 뭐 살아볼만 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으로 예, 좀 어느 정도 독해 공부가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 소설 문제죠. 예, 소설 문제인데 이 작품은 김승옥님의 1964년 겨울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봤죠. 예, 우리 독해 강의 시간에 저와 같이 정리도 했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나오고 아저씨가 나오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3명인데 3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 이 1960년대 그때 당시에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뭔가 잘 발전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떤 존재, 세상에서 좀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익명성, 뭐,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사실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 이제, 한 명이 아내 시신을 이렇게 또 해부실에 팔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 그래서 혼자 있기가 싫다라고 아저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저씨가 다음 날 아니 나를 깨우고 결국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뭐 이렇게 잘못됐다,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그냥 빨리 집으로 그냥 그 아저씨 어떻게 되든 그냥 뭐 챙기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 그래서 그때 당시 1960년대에 우리의 그 모습을 조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제 이 소설이 되겠는데요. 무료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그래야 이제 이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도 아니죠. 예, 강렬한 동경 같은 거는 나와 있지 않고 이 작품에서 주를 이루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절망감, 권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 몇 번? 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4년 겨울 이 작품도 제가 독해 강의 시간에 또 정리했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 그리고 동영모의고사 시간에 함께 정리를 해보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작품이라서 역시 17번 문제도 현대소설이지만 또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정답을 잘 좀 찾아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는데 잘 푸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예,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수홍님의 1994년 겨울 이 작품의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호화된 어떤 그런 존재, 익명적 존재, 그러한 내용들, 예,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등장인물들과의 괴리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이제 시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 없이 간절히 찾으면 예, 어떻게 하라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라 성현의 말을 잘 따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 정리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 밑줄 친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옛 성현들의 길을 잘 따라 자기 자신도 잘 따라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시조를 찾으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이 시조도 이제 사실은 지방직에 나와 있는 시조와 이제 겹치는 시조가 있죠. 예, 그래서 걔가 바로 답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예, 4번이 되겠는데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 고인 못 봐도 여던 길, 가던 길 앞에 있으니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 거. 내가 어떻게 고인의 길을 안 따라가고 내가 어찌 할 수가 있겠느냐. 성현들 학문 수양의 길을 따라 나도 옛사람들의 어떤 그런 학문 수양을 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예, 내용이 되겠죠.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절한 답은 네,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1번 시조는 누구의 시조입니까, 여러분? 네, 이순신의 시조가 되겠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10년 가른 칼이 감리의 우노매라 관상 고향상을 바라보면 때때로 만져보니 장부의 위국 공훈 나라를 위하는 내 마음은 어느 때 들이울고 그러니까 바로 나라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시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의 작품은 이의 고산 국어가 작품이 되겠는데 국어군 어느 매고 문산의 세모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세라.
자, 셈은 이제 한 해가 끝날 무렵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유인은 오지 않다. 유인은 이제 그 놀러 오는 사람이 안 온다. 볼 것 없다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 고양산,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 2번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남다. 삿가 비껴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사요. 누역은 누더기로 옷을 이제 삼아서 이몽이 춥지 아니하면 역군이셨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역시 바로 감이 오시죠? 역군은 이셨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다 임금에 대한 은혜를 예찬을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 작품이 되겠고요. 임금에 대한 은혜를 예찬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옛사람을 잘 따르라라고 하는 내용과 적절한 내용은 시조는 정답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좀 18번 문제가 좀 뭐 고시조다 보니까 좀 시조 내용을 좀 익숙치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진 부분을 보기에 기억의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 작품은 이제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택지에 나온 1, 2, 3, 4번의 작품 모두가 누구의 작품일까요, 여러분? 신동엽 시인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쇠항아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이 하늘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희망, 긍정적 의미의 시어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하늘을 봤다라고 하는 누가 하늘을 봤대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상징적 의미는 뭐 평화, 희망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가능하시겠죠.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건 하늘이 아니야. 그 먹구름이야. 그걸로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그게 진짜 희망인 줄 알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먹구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 부정적 시어로 여러분들 해석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쇠항아리는 긍정적 시어예요? 부정적 시어예요? 마찬가지로 하늘과 반대되는 부정적 시어로 먹구름과 같이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되시겠죠? 그걸로 하늘 알고 일생을 내가 살아가서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닦아라 찢어라 어때요? 지금 명령형 어미를 사용을 하면서 현실을 참여하세요 여러분이라고 뭐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새 항아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 부정적 의미의 시어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정적 의미의 시어의 뜻을 나타내는 것들은 1, 2, 3, 4번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는데,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의 조구가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남의 발톱에 주워본 적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톱의 의미는 남의 발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외세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누르는 우리 조국과 대립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시어인 외세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것은 여러분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2번에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중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갈등 상황이에요? 갈등이 없는 그 가운데 상황입니까? 갈등이 없는 그 가운데 상황을 우리가 중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립의 초래청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부정적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갈등이 해소가 되는 화합, 화해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자, 이 완충지대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대를 우리가 완충지대라고 합니까? 갈등이 해소되어 있는 어떤 화해 공간, 갈등이 사라진 공간, 없는 공간을 우리가 완충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해 공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초래청, 완충지대 이런 것들은 이제 발톱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4번 한번 볼게요.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발병 났다 커니, 봄은 위독하다 커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봄의 의미도 민주주의,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쇠 항아리 부정적 시어와는 초래청 완충지제 봄은 다 이제 좀 상반되는 그런 의미다. 발톱이 의미가 통하는 시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신동엽 씨는 이 시에 대해서 좀 정돈을 안 한 채 이번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겠지만 시어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셨고 좀 익숙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좀 잘 문제를 풀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19번 문제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우리가 이제 표준 발음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 지식형 문제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2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몇 번이었어요? 2번. 네, 그렇죠. 신문 아니고 어때요? 신문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물난리, 유음화 현상으로 물난리 적절하고 고요. 밟는다 제일 처음에 어떻습니까? 리을 비읍 어떻게 발음됩니까? 제일 처음에 밟는다 비읍으로 발음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밟는다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겹자음의 자음군 단순화와 그리고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시간에도 저것이 너무도 많이 풀어본 문제 그리고 단어 유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20번 문제 잘 풀어내셨을 생각이 들고요. 이 4번에 한여름 어떻습니까? 니은 첨가할 때 한여름 여러분 너무나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운 변동에 있어서도 한여름, 여름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0번 문제도 많이 그렇게 까다로운 표준 발음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잘 좀 풀어내실 수 있는 그래서 각 항목별로 표준 발음에 대한 각 항목별로 항목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또 동형 모의고사 시간에 저와 같이 개념을 좀 잘 좀 마무리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20번 문제도 좀 잘 좀 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서울시 이번 6월 15일에 기출 시험 시행이 되었던 문제 해설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우선은 시험 보시느라 너무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지만 이번 시험이 또 생각만큼 우리가 또 서울시 문제라고 하면 다들 막 겁부터 먹고 왠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다. 어렵게 시험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또 생각 외로 조금 우리가 풀만한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좀 기본 커리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원하는 점수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험을 잘 보시던 못 보시던 간에 어쨌든 우리에게는 앞으로 또 뭐 이 시험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후에 시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차분한 마음으로 남은 시험들 정돈해서 잘 좀 시험 보셔서 여러분들이 남은 수험 생활에도 꼭 반드시 합격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반드시 깃들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힘들게 공부하는 거 너무나도 잘 현장에서도 잘 보고 있고 또 인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일일이 꼼꼼하게 다 읽고 답변 드리고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이 또 참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강사인 저도 뭔가 저라고 뭐 상황이 편하고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강의 연구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시더라 해도 좀 힘을 내시고 남은 수험 생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 여기서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